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귀국을 했고요.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의 전선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셈인데요.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 세탁에 대한 30억 현금을 소리지는 거다. 누가 보더라도 이 코인을 왜 바꿨을까?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의혹에 또 다른 제보의 제보가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김남국 의원 코인 털어서 대선 치르는 당이 아닙니다. 그런 했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우상호 의원이 아주 격하게 대꾸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36억 원 자금 세탁 의혹에 관여된 회사가 누군지, 그 대표가 누군지 신원이 파악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대표랍니다. 이모가 아니고요.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작년 2월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했잖아요. 그 교환했을 때 그 클레이페이라는 거는 작년 1월 17일에 출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그 클레이페이와 교환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보면 15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그 김남국 의원한테 소명을 요청했고, 김남국 의원이 10억은 비트토렌트라는 데 그것으로 마련을 했고, 그런데 30억 원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니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비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지금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바로 클레이페이라는 거에 그 대표가 이제 이모 씨라는 건데, 클레이페이가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그로부터 2달쯤 뒤에 사실상 뭐 상장 폐지되고 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클레이페이 대표가 누군지 자기가 알았다. 근데 지금은 그 뒤에 뭐 모든 걸 다 없애고 잠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의 황석진 교수 역시 김 의원이 36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으로 교환한 것,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이 김남국 의원이 36억 원어치의 위닉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으로 교환을 했다. 그리고 클레이 코인이라는 건 지금 없어졌다. 누가 보더라도 위믹스 코인의 가격하고 클레이페이 그 코인의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코인을 왜 바꿨을까? 교환을 했을 당시에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의 코인의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그런 거래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렴한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조치가 됐을까? 뭐. 네. 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뭐 이 전에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해외로 갈 가능성도 있고, 출국 금지 시켜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휴대전화 번호도 없어지고, 그 SNS 방도 다 폭파하고, 직접 자금 세탁에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거든요. 자, 정우균 의원 보실 때 이게 대선 자금까지 확대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선이 2022년 3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 스와핑이 2022년 2월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상 사실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코인 전문가들도 김남국의 그 코인 수준은 정말 추종을 불허하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예. 코인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그 당시 위믹스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33억을 들여서 클레이페이를 만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클레이페이로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몇 억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코인이 결국은 엄청나게 손실을 봐서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수십억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그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을 포함한 네. 코인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황석진 교수라는 분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지만 예. 소위 코인 전문가로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검찰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걸로 알려진 가상화폐 예치하거나 이 교환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오지스라는 업체인데요.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김남국 의원이 이 가상화폐 예치와 교환 서비스를 위해서 클레이 스왑 이걸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에어드롭, 그러니까 공짜로 막 하늘에서 떨어지게 코인을 주는 게 에어드롭인데 그걸 플레이 스왑 서비스를 통했다. 그러니까 이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과연 정말 누구에게나 주는 거였는지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특혜를 받았는지 뭐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것 같은데 배승희 변호사, 뭐 이거 압수수색하면 뭔가 좀 나올까요? 저거 그 에어드롭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로 저것이 어떤 금전적 이득이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 뇌물죄도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도 이 코인과 관련해서 코인과 관련한 특정한 법은 없지만은 우리 지금 있는 형법상으로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이혼 사건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형태로도 그 코인을 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유가증권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충분히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이 36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라는 그 신생 코인으로 교환한 그 시점을 보면은 참 공교롭게도 작년 2022년 2월 15일부터 법정 대선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즈음에 2월 16일에 바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시기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네. 것이고 예. 또 그때를 되돌아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굉장히 선거운동을 막바지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서 뭐 자금이란 거는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단순히 이 김남국 의원 개인의 거래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을 때 혐의를 보면 정치자금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아마 연관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15억 원어치나 손해를 봐가면서 이거 한 게 과연 정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뭐 수수료만 떼고 이 차액에 대해서 뒤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걸 이용해서 뭔가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남들 알지 못하는 신생 코인의 손해를 감수하며 왜 투자를 했나 이건 비정상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사전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니냐, 뭐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뭐 호재가 있던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 김 의원이 코인을 매수한 시기에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누가 했는지 그걸 찾아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장윤주 변호사 그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른바 그 가상자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이런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과연 이익을 본 사람이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특성을 또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새로운 의혹 제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까지도 검찰에서는 수사의 어떤 가능성을 놓고 확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과정에 뭐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 아직까지는 사실 그것을 뒷받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자체에 전선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뭐 아주 적나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요, 보시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선을 제가 관장했고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다 총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본부는 대선 자금 문제는 아주 투명하게 합법적 자금만으로 지출을 했다.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몰아가잖아요. 우리가 예. 없어도 김남국 의원 코인 털어서 대선 치르는 당이 아닙니다. 네, 뭐 개 X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유튜브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는데 뭐 터무니없다는 주장인데 김종욱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고소 고발한 분들이나 검찰이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뇌물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근거 없이 네.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 공세일 수 있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네. 정치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돈이 흘러갔다고 얘기하면 자금 흐름의 내역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았는데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 이것도 제가 볼 때 아직 확인된 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의 또 제보라고 하는 내용들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전제가 정확하게 증거로서 확보되지 않으면 뒤에 얘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은 매우 제가 볼 때 정치화되고 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더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더 부풀려지는 건 국민의힘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뇌물이냐 아니면 자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위법적 요소가 있어야지만 그 내용 가지고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앞에 얘기는 다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김남국 의원의 위법 여부는 사라지고 이제는 갑자기 정치자금, 뇌물 이런 거로 넘어가는 상황을 봤을 땐 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고 정치적인 공세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도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좀 더 키워서 정치 공세 하나의 일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1도, 2부, 300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보시죠. 김남국 의원께서 점점 일반 범죄 혐의자들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1도, 2부, 3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1번은 이제 도망, 2부는 부인, 3은 그것도 안 되면 백을 동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먼저 부인을 하셨는데 그 부인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다 드러난 상황에서 갑자기 양양고속도로 휘어서서 발견이 되셨어요. 그리고 300이 뭔가 했더니 그동안 그 민주당에서 보여줬던 위장 탈당 또 법사위 패싱 본회의 직회부 등의 절차 무시의 행태와는 전혀 다르게 윤리에서만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마 김남국 의원의 300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1번은 도망, 2번은 부인, 그것도 안 되면 백그라운드, 백을 동원한다. 이런 말을 지금 유상범 의원이 한 건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사건 이 김남국 의원 사건을 될 수 있으면 민주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엮어서 한꺼번에 뭔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저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 근거라는 것이 김남국 의원이 우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로 이 문제의 자금 이게 뭐 현금화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시점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네. 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활용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FIU에서 이게 정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상 거래가 아니라는 건 FIU의 그 과정 통과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게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FIU 그 설계한 교수 말씀에 따르더라도 네. 그러면 자금 세탁을 해야 할 이유 그것도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이렇게 되면 그 자금 세탁은 틀림없이 그거는 부정한 돈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사실상의 잠적 상태인 김남국 의원이 아무런 항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당분간 예.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지금 정치권 공방은 민주당이 자꾸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예,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뭐 전적으로 저 말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한 두 가지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국면을 좀 벗어나려면 김남국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1차 뭐 해명을 한 적은 있지만 예. 이게 대선 자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해명을 하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치권의 중진이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어디 나오지도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랬더니 정말 김남국 의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국회에도 안 나오고 5.18 행사에도 안 나오고 특히 5.18 행사가 있던 그날은 가평의 한 휴게소에서 제보자에게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여기 배승희 변호사가 그날 공개를 하면서 파장이 좀 커졌는데 자, 배 변호사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제보를 했고 그때 상황이 어떤 거 김남국 의원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제보하신 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또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김남국 의원이라는 거를 확신한 것이 네. 김남국 의원 본인 입으로 다른 사람 의원 이름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 의원님 하면서 다른 의원님 이야기를 저 옆에 남자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랑 그런 걸 보고 김남국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 네.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분이 이제 본인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미사 신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길인데 하필 이제 동행하시는 분이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이 가평 휴게소에 들린 겁니다. 예, 예. 근데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이제 휴게소 가시면은 계단을 올라가면 그 앞에 이렇게 테이블 있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휴지 버리는 쓰레기통 네.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 쓰레기통 옆쪽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쓰레기를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예. 저 멀리서 오는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해서 보니까 왜 김남국 의원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맞나 하고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본인 김남국 의원 입에서 의원님 얘기가 나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화나게 해놓고 본인은 마스크도 안 쓰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저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저한테도 제보를 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저한테 어떤 저쪽 패널 분들은 극우 성향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진은 사진인 것이고 그분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는 국민 감정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반성 없이 돌아다니까 하는 측면에서 저 사진을 보내주신 거고요. 네. 저는 저기서 좀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전날이 평일이란 말입니다. 5월 18일이고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세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옆에가 바로 그 보좌관이라면 지금 예. 저 차도 카니발로 보이는데 관용차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김남국 의원이 사적으로 지금 그 관용차를 이용하고 보좌관을 대동한 것이 아닌가. 저 안에 운전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예. 되지 않습니다만 평일에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어떠한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본인이 개인 업무를 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어디 가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소나기를 피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공무로 이용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공무를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휴게소에 어딜 가는 중간에 내렸을 수 있는데 그날은 5.18 행사가 있던 날이고 더구나 뭐 등산 차림, 어디 놀러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무와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어요. 다만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같이 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도 뭐 전화를 안 받더라 이런 취재 내용은 일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열려 있고요. 열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뭐 자취를 감춘 거,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 불지피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박합니다. 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사이다로 유명했었고 그걸로 여기 대선 주자까지 오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고구마 같은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점점 더 이 미궁으로 빠지고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분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코인으로 대선 자금을 만들겠다고 말이 되는지 전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느냐, 캥기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의기 의원님 보실 때 이 여야 간의 공방, 이게 그냥 정치적 공방을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가지는 그런 상징성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위 신생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레이페이를 교환한 시점이 2022년 2월이라 그러는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선 막바지에 얼마나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쁠 텐데 그 상황에서 수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잡코인으로 교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본인이 시원한 소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소위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김남국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심지어는 코인 공동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그 사이다 발언과 발빠른 행동으로 유명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구마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김남국의 그 어떤 그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답보적인 행태를 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사적으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은 그때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으로서 상당히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이 아프다.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미 코인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다했는데 여기서 윤리특위까지 가는 게 인간적으로 맞느냐라는 온정론을 펼치다가 그 공격이 심해지니까 그 다음날 그냥 윤리특위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전원처럼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자기 측근이라서 온정론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그 클레이페이와 관련해 가지고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걸 누구와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잡코인 거래한 것이 클레이페이 뿐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해소돼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혹시 그 누구와의 혹시 다른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확실한 그 진실을 규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재명 대표를 옹이한다는 철험의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고 측근들이라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김남국 옹호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600만 청년들이 코인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내지는 민주당은 너무 그 도덕에 민감하다라는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재명 대표다. 본인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개혁적인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윤준 의원 보실 때 민주당에서 실제로 김남국 의원 감싸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많은 의원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입장은 당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며 특히나 처음에는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을 가동했지만 물론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실제로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뼈아픈 지점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같은 당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결정까지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을 모두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의원들 사이에서 뭐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점도 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싸고 가장 뭐라 그럴까 좀 검찰이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위믹스와 관련해서 이 위믹스 코인을 발행했던 게임사 위메이드가 국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도 하나의 대상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점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위메이드 직원이라는 걸 적고 국회에 출입한 게 14번이나 된다는 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위메이드 본사를 찾아서 국회 로비설 추궁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수의 산업의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그러니까 위메이드사에서. 정확히 뭐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의 보고를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파악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뭐 조사해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게임머니 P2E라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런 코인을 화폐를 진짜 상장시킬 수 있게끔 하는 이 합법화가 이 회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출입 내역을 보면 위메이드라고 쓰고 간 게 3년간 12번이라는 거예요. 12번, 14번. 그런데 위메이드 안 쓰고 개인 이름 쓰고 간 것도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몇 차례 되는지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을 했던 셈이고 이런 건데 최 편집장 보실 때 로비의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로비설이 실체가 있느냐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를 바로 이재명 캠프에서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했던 우이정현 중앙대 교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건 확인은 아니지만 소문이 파다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재명 캠프에 있던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14번이라고 하면 저도 뭐 국회에 드나듭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출입증을 가지고 드나들었으니까 모르는데 요즘 같은 때는 그냥 그 신청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네. 쓰는데 그 소속에 안 씁니다. 안 써도 그냥 신분증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굳이 소속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보안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의원을 만난다고 하고 그 의원실에 들렀다가 또 다른 의원을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실은 저 국회 드나드는 거를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지금 확인된 것만 적어도 위메이드 임직원이라고 쓰고 들어간 것만 14번. 그중에 정무위원회 들어간 게 1번, 국회의원회관이 1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입법 로비라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입법 로비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들한테 뭘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아까 뭐 에어드롭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불법적인 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 사실 같고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느냐는 건 앞으로 검찰이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위메이드 측에서는요, 2020년 5월부터 작년 3분기까지 의원실 출입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이후에 횟수 특정할 수 없으나 공청회나 의원들의 문의에 답하기 위해서 간 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로비 의혹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지금 현재 나오는 거래를 당시 인지했냐라고 물으셨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의원도 모르고 네.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네. 이사회 뭐 이상 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로비설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 그런 거 없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입법 로비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국민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무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국방위 소속된 의원이 방산주를 산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입법 로비랑 상관없이 이미 그 자체로 그 이해충돌 원칙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회사와의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한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거는 국민들이 그냥 바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이해 충돌 그리고 이건 로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특히 또 코인을 했었고 또 그와 관련된 그 유리한 법안을 또 주장을 했었고 또 주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직업학교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정 학교의 이름을 변경해 줬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입법 로비고 뇌물죄로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네. 그 위메이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시라도 입법 로비를 시도했다면 그거 자체로 뇌물의 그 의혹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네. 그 과정이 바로 검찰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과연 그 위메이드 물론 본인도 회사를 굉장히 유리하게 많이 만들어 왔고 또 네.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예.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장이 좀 다릅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김남국 의원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 투자하는 국민이 600만인데 뭔 문제냐 이렇게 또 옹호하기도 하죠.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그 이른바 논란을 만들어 놓고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네. 자, 박용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의 입장은 다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00만 코인러가 오히려 김남국 사태에 가장 분노한다. 왜냐? 해봤기 때문에 안다. 우리는 왜 이런데 김 의원은 저래야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우 교수는? 일단 제가 볼 땐 핵심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명확한 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었기 때문에 1년이나 경과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복당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굳이 박용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서 저희 민주당이 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좀 너무 온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알고 있어요. 탈당을 하는 순간 1년이니까 내년 적어도 선거 때는 못 돌아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위법했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범법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국회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나중에 무죄가 났을 때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양정수 의원도 그렇고 그 당시에 거의 언론에서 한 달 내내 매우 문제가 있는 부도덕한 의원이라고 질타하고 공격하고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했고 코인 투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는 기득권층과 다른 새로운 툴이 생겼기 때문에 그 툴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김남국 의원은 일정의 수익을 냈다라는 측면에서 양이원영 의원처럼 600만 명의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과 예를 들면 그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적 분노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온당하게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저런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저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주인하고 저기 뭐죠? 점원하고 종업원하고 서로 맨날 싸우면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김남국은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상임위에서 코인한 사람 국민이 선출하고 뽑아주고 그럼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무죄됐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법적인 걸 떠나서 국회의원 김남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국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내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당을 어떻게 만들지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시죠.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극의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극의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빠져나올 보이고 수 없는 강성 팬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할 거잖아요. 네, 이원욱 의원은 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개따르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 이거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당, 윤석열 탄핵당을 창당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어있는 글들을 아마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원욱 의원이 야 이런 문자까지 받는데 이걸 보내는 사람들도 그럼 다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냐, 이 대표 생각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은 이것이 당의 명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치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남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다시 진영론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박용진, 이원욱 이런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김남국 스스로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이 김남국 변수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좀 더 강한 목소리로 김남국을 보호해야 이 당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당, 윤석열 탄핵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옹이하는 사람들이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조국, 조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실이고요.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갖고선 깨끗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민주당 내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하고 더불어서 막상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민주당 내 강성 지지파들은 결집하는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별로 그렇게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또 그런 결과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로 계속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김남국 의원을 보호할 생각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요. 몇몇 의원들이 저렇게 제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원욱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문자 받아보지 않았겠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에 문바들한테 엄청난 문자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던 일이었었고요. 저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쪽에서 저런 예를 들면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른 위치에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로를 힐난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 저분 같은 경우는 왜 나한테 공격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공격했던 편에 섰던 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일관성이 있고 상식적인 범주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내부에서
정치적 위치에 서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겠다는 생각들이 더 강하다는 측면들이 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했을 때 저 당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과거에는 또 한 분은 양념이라고 그랬었죠. 양념이라고 그랬던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괜찮고 불리할 때는 또 그런가 싶기도 한데 너무 극단적인 것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텐데 다만 김남국 의원 힘내라 이런 글들이 재명인의 마을 카페 주요 공지사항으로 올라오고 뭐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강성 팬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지율은 아까 좀 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 코인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양당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 만약 김남국 의원이 이걸 갖고 있다면 5억 원 이상 있으면 다음 달에는 과세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재산 계좌가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 이게 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콜드 월릿이라 그래서 이 그냥 하드웨어처럼 자기가 현금처럼 갖고 있어 버리면 뭐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계좌에 들어있는 것들은 가능하겠죠. 게다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에 다 공개하는 내용의 법이 일단 법안심사 1소위는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재산에 대해서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점점 투명해지는 거니까 필요한데 이것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이 자복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냐 이런 뭐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일 설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김의겸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문자공지 시스템 이용한 적 없다 그랬더니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말을 좀 제대로 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 김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 장관의 화법을 패러디한 편의점 웹툰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 편의점 웹툰과 관련해 언급했던 김 의원과 한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국회나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편의점이라는 한동훈 해가지고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데 한동훈 장관 특유의 화법을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 뭐냐 하면요. 한동훈 장관이 편의점에 갔어요. 뭘 사려고 하는데 카드 주세요. 내가 카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랬더니 현금 그럼 내가 현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약간 비꼬는 그런 웹툰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장관은 뭐 자기 공적인 인물이니까 풍자 대상돼서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을 김의겸 의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사태는 박찬대 의원이 한 장관이 가상화폐 보유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관이 이제 박 의원이 김의겸 의원을 대시하려고 하느냐 그런 주장을 했더니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갔던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최 총장, 이게 맨날 이 한 장관하고 김의겸 의원 뭐 티격태격 하는데 뭐 저기 이제 어느 한쪽에만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뭐 진영 논리인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굳이 거기서 박찬대 의원 문제만 지적하면 되는데 이제 김의겸 의원까지 또 끄집어내서 링으로 불러들인 거하고 똑같은 네.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그 법무부 공적 시스템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실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바로잡거나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사실상 뭐 거짓이다 이렇게 다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사과를 하고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등에다가 넣어서 예. 사실상 뭐 사과를 안 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예. 그리고 뭐 김의겸 의원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뭐 브리핑 잘못 뭐 네. 거짓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면 김의겸 의원의 그 책임이 훨씬 더 많다. 네.
김의겸 의원도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저런 걸 가지고서 제대로 그 뭐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본인 부분이 잘못된 건 깔끔하게 사과하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잘못은 또 깔끔하게 지적하고 네. 뭐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또 김 의원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김 의원을 향한 한 장관의 비판 한번 보시죠.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조국 수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아니 김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난 정부를 하십니까? 아니, 이 사건 수사가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이나 전부 다 자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자, 아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뭐 거침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인주 변호사, 뭐 기존의 법무부 장관, 뭐 추미애 장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사실 뭐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좀 특히 이제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또 양 진영에 계시는 또 국민들께는 또 다르게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박찬대 의원에 대한 어떤 이제 항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는 박찬대 의원이 김의겸 의원 대신에 민주당 가짜뉴스 담당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은 왜 갑자기 나를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의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민사소송은 10억 원의 명예훼손 관련된 소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렇게 사건이 지금 계속 중인 중에 한동훈 장관께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에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서 이제 사소한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문제의 좀 잘못된 부분을 좀 흔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참 민주당은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라. 예. 지금 아직 뭐 수사도 안 됐고 피의자고 무죄 추재 원칙이 3심까지 적용되는데 왜 이걸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냐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라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혹, 근거 없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죠.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그 짧은 시간에 한동훈 장관이 노래를 했다는 그 녹음까지 틀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으로서는 특히 그 어떤 한동훈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된다면은 계속 본인을 향해 가지고 장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 근거 없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장관 입장이 꼭 국회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반드시 어떤 뭐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행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특히 뭐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보여주는 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뭐 한동훈 신드롬 해가지고 책도 나오기도 했던데 한동훈 장관의 어록을 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 장관에 대해서는 뭐 평가 엇갈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김의겸 의원과는 참 악연이 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에 이성만 의원 소환 조사했죠. 이번엔 무소속 탈당을 했으니까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윤관석 민주당 의원 목소리 무소속 의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네, 자 최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지금 받는 혐의 어떤 거죠? 지금 저 문답 과정에서 다 예. 나타났듯이요. 네. 그 이제 물론 강래구 전 감사의 진술입니다. 예. 윤관석 의원이 그 2021년 4월에 자 이렇게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뭐 돈 봉투를 좀 뿌릴 필요가 있지 네.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강래구 전 감사가 돈을 9,400만 원 중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공소장에 보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직접 300만 원짜리 봉투로 만들어서 현역 의원들한테 나눠준 사람 예. 2번이죠? 10명씩. 네. 그게 겹치면은 뭐 10명이고 안 겹치면 20명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관석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돈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고 돈 봉투를 그다음에 직접 현역 의원들한테 전달을 한 혐의.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흘 전 검찰에 소환됐던 이성만 의원 일절 부인했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관련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윤관석 의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이제 그 돈봉투 만들었다고 이제 뭐 보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아예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접촉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예, 저 윤관석 의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녹취 들으셨으니까 정 의원님 어떠세요? 녹취에 나온 목소리와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아니 그 과거에는 예. 이렇게 녹취가 나오면은요 스스로 알아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오류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네. 자기가 지금 이정근하고 얘기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과학적으로 목소리 분석해도 아마 본인 목소리라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윤관석 목소리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이 아주 도매금으로 신뢰를 잃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이미 그 소위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지금 특정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부인하는 네. 것에 그 전략이 뭔지 제가 참 궁금해요. 예, 예. 자,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공모를 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송 전 대표 소환 조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다들 관측은 하고 있죠. 검찰은 강래구 이정근 대질신문을 통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정도를 특정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1명, 인천 2명, 경기 3명, 호남 3명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김종욱 교수님, 송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 송영길 대표를 아직까지 소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강래구 그다음에 또 다른 분하고 해서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한 다음에 진술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것들을 특정할 수 있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특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전달한 내용을 특정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일단
송영길 전 당대표나 모든 의원들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니까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건데 과거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기태 국회의장 문제와 관련해서 고승덕 전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었고 소위 박기태 국회의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1억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한 것에 대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소위 고승덕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런 처벌받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유죄 확증의 어떤 능력은 검찰이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특정이 안 된다면 과거 사례처럼 현찰이 오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것을 노리고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든 두 의원이든 과거에 저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매우 큰 문제다. 본인이 만약에 정확하게 전달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명징한 나름대로의 진술과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서로 녹취, 장소 이런 게 좀 특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성만 의원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지난 19일 귀가를 했습니다. 자, 이성만 의원은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과 나눈 녹취 내용 혐의 부인했습니다. 관련 녹취록과 함께 이성만 의원의 해명까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돈 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근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닥달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수차례 그거를 거절해 왔습니다. 제가 좀 만나서 좀 설득을 해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영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서로 돕자라는 취지로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준다는 구실을 붙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길 그 후보를 방패막이 삼은 겁니다. 이건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돈 문제로 하도 이정근 전 부총장이 막 닥달을 하니까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송 전 대표를 언급했을 뿐이고 돈 준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히려 거절하고 돈 안 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내가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게 그 상대인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돈 내일 안 줄 거야.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정근 씨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내일 주면 안 돼 하면서 시간을 미루고 이 이정근 씨를 다독이면서 본인이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막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것만 들어도 과연 저런 의미였을까 하는 점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돈을 마련한 그 과정이 이 본인들의 돈이 아니라 제3자의 돈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성만 의원의 저런 변명이 과연 통하겠는가. 저는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검찰 수사에서는 지금 공개된 녹취록보다도 더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이미 어떤 대지를 통해서 받았다는 의원들을 좀 특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특정된 의원들이 더 나온다면은 이성만 의원이 말한 대로 저렇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는 관련 의원들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성만 의원도 어쨌거나 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때가 됐을 때 또다시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휘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현역 의원 10명 넘게 지금 거론이 돼 있고 특정이 됐다 그러고 이미 2명은 조사를 받았고 야, 민주당의 이게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정말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근데 이 정상회의 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갑자기 후다닥 튀어나가는 모습이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 사회석에 있다가 깜짝 놀라는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 친한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생겨서 가는 듯한 그 장면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상이 이렇게 급하게 누구를 찾아가는 모습은 여간해서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6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윤 대통령한테 무슨 할 말이 생각이 나서 가서 이제 귀옛말을 나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날 저녁 만찬에서도 옆자리에 앉아서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역대 정말 어느 정권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게 현안 문제들을 상의하는 모습 그렇게 하여튼 보기 좋은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3주 만에 또 만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노래 부른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됐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재능 많은 남자다 이런 칭찬을 했었다는데 해외 정상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됐던 장면 한번 보실까요? We know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songs, American Pie. Yes, that's true.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President, when you were at the White House 3 weeks ago, you showed the world just how much of a talented singer. 11월에 6개월 만에 뵙습니다. It is, but it's been a very busy 6 months. And I've even seen you sing in the White House. Say dinner. 캐나다 총리, 호주 총리 다 노래한 걸 가지고 화제 삼아서 이 친근감을 또 과시를 했는데 정의용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번 미국의 국빈 방문에 이어서 지금 G7 초청국으로 갔고요. 어찌됐든 아메리칸 파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훈훈하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현안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훈훈한 대화를 실리적인 국익으로 이제 치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넘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치 또 이렇게 소위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세이 헬로우 하는 그런 G7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런 케미를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하나의 기반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약식 스탠딩 회담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바람에 사실 씬 스틸러, 이 주요한 장면에서는 젤렌스키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담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입장들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자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지금 삼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밀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미국 좀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2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정상회담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볼 때도 더 나아서 진전된 내용들의 합의가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주 만났기 때문에. 네. 더 큰 문제는 이번 G7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명 내용 중에 중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중국 경제의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거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만간 중국과 협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적전선에 쓰지 않는 방향의 일종의 예를 들면 휴지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통령은 계속 지금 대만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대적전선에 가장 선두에 쓰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지금 중국과 어떤 미국과의 대항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만나면서 자국의 이익들을 갖다 추구하는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제는 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더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변화하는 내용들을 잘 탐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게 외교적인 방향도 일정한 침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세계 정세가 이 모호성보다는 뭔가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확실한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과거의 냉전 때는 미소 진영이 분명했지만 네. 지금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진영으로 갈라치기가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련한 바이든을 포함해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일련의 조정기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지금 그리고 한국의 그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지금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이러한 일련의 관계에도 작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일 간의 돈독한 그런 삼자 관계가 구축된 만큼 그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해서 그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한편 윤 대통령은 프랑스 군용기를 타고 온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과 30분간 첫 대면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 장비 같은 거 비살상 무기 지원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젤린스키 대통령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복 입고 젤린스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뭐 G7 회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2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두 정상이 같이 가는 건 처음이었고요. 일본 총리는 두 번째긴 한데 일정을 같이 잡아서 공식적으로 간 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원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ユン大統領とは2ヶ月の間に3度目の会談であり、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このことは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참배를 제안한 기시다 총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과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과거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어제 같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위령비를 참배하는 모습은 조금은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지난번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하시기 위해서 뭐 통큰 결단을 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좀 많은 카드를 내보이면서 물잔에 물컵을 반을 채웠지만 사실 일본이 그 잔의 반을 정말 채운 것인지 또는 그 반의 어느 정도를 채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많은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런 행보를 보면서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채운 물컵의 반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적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예. 관계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국민 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뭐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원폭 피해자들도 만났습니다. 보시죠.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송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이 80세입니다. 오늘 꿈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2살 때 원폭을 맞았습니다.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오셨다고 자랑스러이 보고하겠습니다.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의 밝은 표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연은 있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었을까 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 대통령 이번에 히로시마 방문하면서 위령비 기시다 총리와 같이 참배하고 원폭 피해자들도 만나서 대한민국의 뭐 존재랄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오코노미야끼 뭐 이런 걸 먹으면서 같이 친교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히로시마 유명 식당에 갔다는데 자 일본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후쿠시마산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들의 오염 처리수에 대한 문제를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보였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시찰단입니다. 오염 처리 실태를 보기 위해서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사찰단 출국 전날 장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시죠.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네. 5박 6일 일정입니다. 현지 가는 건 이틀.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정부만 간다. 민간은 왜 안 가느냐. 가서 놀러 가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장애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과연 저것이 옳았던 것인가 하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많이들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또 지금 뭐 산모 깜깜이 시찰이라고 해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다 이렇게 발언했지만 앞서서도 지적을 했듯이 민주당이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한 말을 이재명 대표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도 이미 그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시찰단이 한번 갔다 와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IAEA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구가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